전국 지역구 253곳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 총 1,421명에 달합니다. 부산에서는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구도 있는데요. 거대 정당일수록 당내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한데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총선 변수,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총선 털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오늘 첫 시간으로 부산 지역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털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 부산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어떤 방식으로 양당이 만들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그런 어떤 정치적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유권자의 표심, 특히 중도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정책이라든지 뭐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바람이 당연히 지역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제3지대 신당, 그중에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신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산, 경남, 울산 같은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이런 보수 성향이 조금은 약한 지역에서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이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역구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과연 민주당의 표심을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표심을 흡수할 건가. 그 지지세를 모으는 정도, 그리고 그 지지세를 모으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총선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